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파란의 한 주일이었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이었나? 분노를 넘어 자괴감마저 느낀 한 주였는데요. 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들의 심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청와대는 아직 이렇다 할 수습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은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다각적인 방향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다. 자, 지금 야권과 여당 비박계 일부조차 거대 중립 내각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도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조치 취하겠다, 이런 답변만 돌아왔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고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연결해서 현 전국 상황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 수습을 위한 인적 쇄신이 초일께 들어갔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 나오셨는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낮에 이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예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정 연기 소식이 나왔는데, 자, 인적 쇄신을 위한 구상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네, 오늘 그렇게 봐야 되겠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위해 다각적 방향에서 대통령이 심사숙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심사숙고 내용이 인적 쇄신 등을 포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네. 심사숙고 부분에 대해서 이 발언이 언론에 나가자 야당 일각에서는 심사숙고를 너무 오래 한다, 이런 비판도 나왔죠. 네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이번 최순실 씨 사태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내 참모진들도 있고요. 또 정부 부처의 여러 인사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바꿀 것이냐. 인적 쇄신은 결국 바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새누리당이 26일 이 당에서 그 국정쇄신 요구를 공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관심 부분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부속실 비서관들이죠. 정호성 네. 비서관, 안봉근, 이재만 이 3명 비서관.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보좌진으로 있었던 네. 인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체 여부가 가장 주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정호성 비서관의 경우 연설문 유출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만 네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왔죠. 우병우 민정수석. 네네. 뭐 다른 직접 관련이 없지만은 이미 국회 운영위에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하는 바람에 그 고발도 되고 여야 네. 만장일치로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모금 의혹 관련으로 연루되고 있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이 사람들이 교체가 될 것이냐, 이렇게 가장 그 지금 관심이 되는 거죠. 가장 뭐 1차적인 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들인 네.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 가장 많이 들은 용어 중에 하나인데 골든타임.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인적 쇄신을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냐인데 개편 시기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적기 앞서 제가 그 야당 일가에서 심사숙고를 너무 오래 한다라는데 네네. 이 굉장히 정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봐서는 내일이 당장 토요일입니다. 네, 주말이 되는 주말이고 모레 물론 이 청와대 내부 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후속 인사를 했는데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권이고 그 정권 말로 가서는 청와대를 입성을 안 네. 하려는 경향이 사람의 속성인지라 네.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그렇지만은 지금 사태가 굉장히 엄중하다 이렇게 봐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갑자기 그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과 90분간 독대를 했다라고 네. 해서 최근의 분위기를 가감없이 전달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해서 오늘 오후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네.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여당의 대표가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친박계 수장인데요. 네. 이정현 당대표가 들어가서 인적 쇄신도 건의했고요. 그래도 이제 간곡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또 여와야는 말이죠. 그동안 특검은 합의하고 협상을 하는 듯 하다가 지금 야당 추미애 대표는 협상을 갑자기 중단했어요. 네. 네, 이 분위기는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일단 같으세요? 특검을 하게 되면 뭐 지금 상시특검법이 있으니까 지금의 특별검사를 지금의 대통령이 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이 기존의 상시특검 법안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라면은 빨리 되겠죠. 네. 그런데 야당은 그렇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뭐 특검을 하면 특검보를 몇 명으로 하고 기간을 수사 기간을 얼마를 하고 네. 연장을 얼마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좀 차이가 없잖아요. 있고요.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특별검사제보다는 앞서 이정현 대표가 검찰 수사 방식을 지금 현 검찰이라든 특별검사라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굉장히 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적 쇄신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야당이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거국 내각을 구성해라 라는 부분이 사실은 특별검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그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대통령이 책임 있는 분으로서 당연히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지 않겠느냐라고 이게 반문을 했다라고. 네네. 이걸 해석을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거국 내각에 대해서 받아들일 공산이 적다. 100% 이상이 네. 되리라고 전망이 가능하죠. 아,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친박계 일방에서 박근혜 대통령 보고 남은 1년 4개월 기간 식물 대통령 되라는 소리냐. 네네. 이거와 네. 같은 볼미죠. 그러니까 거국내각제라는 거 과거 현승종 총리가 한 2개월여간의 거국내각을 네. 한 적이 60 있어요. 노태우 정부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남은 1년 4개월을 대통령은 외치만 주력하고 새로 임명한 어떤 여야에 신명받는 인물이 총리가 돼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 비관론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심재철 국회부 부의장 같은 경우도 오늘 공식으로 빨리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해라. 그다음에 네. 김무성 전 대표 비박근혜 야당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문재인 전 대표, 또 안철수 전 대표 다 이 주로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여야의 인물들이 뭐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모두 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자, 남은 문제는요. 청와대가 이 인적 쇄신에 대해서 이 미적 된다고 하면 이 성난 민심을 좀 어떻게 수습하고 잠재울 수 있을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골든타임 이른바 적시에 네. 적기를 언제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래서 이정현 대표도 부랴부랴 오늘 오후에 청와대를 들어갔다 나왔던 거고요. 네. 오늘 아침에 정지석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전면 쇄신을 안 하면 당 지도부를 전원 사퇴하겠다. 일종의 압박성 발언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김부겸 의원 네네. 민주당 자신의 의원이죠. SNS에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미봉책이 안 된다. 혹시라도 민심에 맞설 하다 큰일 난다. 내일 오전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내일 오전까지 했을까요? 토요일 오전이죠? 예, SNS상에 지금 내일 오후에 광화문 집회를 갖자. 20만 명 모이자라고 굉장히 많이 네. 이 성남 민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국정쇄신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 전문가들이나 어떤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일 집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냐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전국을 이게 지금 이번 사태로 야기된 이 전국의 분수령이 될 거죠. 그런데 지금 골든타임이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정지석 대표나 그 이정은 네. 대표 그리고 야당에서도 중진들의 언급이 그 전에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안을 내놔라. 이걸 실기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사전 경고 차원이 되겠죠. 물론 지금 굉장히 SNS에서 많이 나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회 규모가
잠깐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2008년도 상황을 좀 볼 필요 있어요. 광우병 파동이 났죠. MB 정부 시절이죠. 예, 그때 5월 동안 이 집회가 한 달여 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근처를 지나보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후일담으로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좀 무서웠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정책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민심의 뭐랄까 영린을 건드려야 될까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허탈해하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허탈해하고 어이가 없어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제 제가 뭐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 국민은 지도자를 잃고 대통령은 권위를 잃고 국가는 리더십을 잃었다. 그래서 이른바 짧은 시간에 어떤 상실의 시대가 왔다라는 측면인데 그때와 2008년도에 지금은 좀 양상이 다른 듯한 보이기 때문에 물론 청와대도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인지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을 내놓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죠. 내일 토요일 저녁을 김주환 박사는 이제 분수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적시를 놓치지 않고 큰 뭐 잘못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수습이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